이제 어제 가슴에 이어서 오늘 어깨를 해볼게요. 일단 어제와 같이 이제 어깨에 관련된 근육 설명부터 하고 그다음 어깨 실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깨 구조를 볼게요. 자, 어깨 근육을 뭐라고 그러죠? 여기를 삼각근이라고 그러죠. 이제 삼각근은 모양이 삼각형으로 생겼습니까? 아니죠.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는데 회부할 때 이 삼각근을 칼로 이렇게 도려내 보면은 정확하게 역삼각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각근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자, 삼각근은 구조가 기시부가 세 군데로 되어 있어요. 정지부는 한 군데인데 상완골인데 기시부가 전면 삼각근은 여기가 쇄골이죠. 쇄골 바깥쪽에 기시에서 앞으로 내려와서 삼각근 결절에 정지해 있고, 측면 삼각근은 견봉 외측의 기시에서 옆으로 내려와서 삼각근 결절에 정지해 있고요. 뒤에 있는 이제 후면 삼각근은 여기 안 보이는데 견갑극의 기시에서 내려와서 상완골에 정지했습니다. 정지부는 똑같아요. 견갑극이 어딘지 아세요? 견갑극 어디냐면요, 뒤에 만져보세요. 한번 뒤에 여기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이어진 뼈 있죠. 뼈가 만져지죠. 뒤에. 요게 견갑골 극이에요. 견갑극. 그 부분의 기시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자, 전면 삼각근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무슨 기능? 액션.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되겠죠. 정지부가 기시부가 이쪽에 있어요. 쇄골 외측에. 정지부가 기시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해부학적인 관절의 움직임 명칭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견관절의 굴곡 역할을 합니다. 전면 삼각근은. 자, 측면 삼각근은, 자, 정지부가 기시부 쪽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외전, 견관절의 외전. 항상 무슨 관절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후면 삼각근은 굴곡된 견관절을 밑으로 내려주는 견관절의 신전. 그래서 전면 삼각근하고 반대 역할을 해요. 그리고 견관절을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벌리다. 벌어지는 거를. 외전인데 수평 상태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수평 외전이라고 그래요. 자, 보시다시피 이 빨간 부분 있죠? 이게 전면 삼각근이에요. 쇄골 외측의 기시에서 내려와 있고, 자, 이 초록색 부분은 견봉 외측의 기시에서 옆으로 내려와 있고, 자, 그리고 파란색 이 부분 후면 삼각근이죠. 후면 삼각근은 견갑극의 기시에서 견갑골 뒤쪽에 견갑극의 기시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자, 보이시는 게 지금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이에요. 전면 삼각근은 쇄골 외측의 기시에서 내려와 있고, 자, 요 삼각근을 걷어내봤어요. 걷어내봤는데, 그러면 이제 작은 머슬들이 많이 있죠. 요 안에. 여기 무슨 뼈예요? 요게 견갑골이죠. 스카풀라라고 하는 견갑골. 한글 용어로는 뭘까요? 날개뼈. 저는 날개뼈라고 많이 썼는데 한글 용어로는 이거를 어깨뼈라고 합니다. 어깨뼈. 자, 견갑극 위에 있는 머슬이 있어요. 이게 무슨 머슬이죠? 극 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극상근. 견갑극 아래에 있는 머슬이 있어요. 이게 무슨 머슬이죠? 극 아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극하근. 자, 극하근 바로 아래에 요 머슬이 있어요. 견갑골의 기시에서 상완골 뒤쪽에 정지해 있는 머슬, 소원근. 그 밑에 있는 머슬이
대원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안 보이지만 이게 뒤쪽에서 본 거죠, 그죠? 이제 견갑골 안쪽으로 집어넣어 보면 또 머슬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견갑하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예, 그거를 뭐라 그러죠? 회전근개, 로테이터 커프. 예. 그래서 팔, 어깨를 회전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회전이 뭐라 그랬죠? 요거 회전인가요? 요거 뭐예요? 회선이라고, 휘돌림, 한글 용어로 휘돌림, 서큐럼덕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회전이 아니에요. 예. 어깨 회전이라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외회전, 내회전, 굽힌 상태에서 외회전, 내회전, 요 회전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회전근개예요. 네, 회전근개들은 굉장히 좀 작은 머슬들이죠. 작아요. 그래서 이 회전근개를 가지고 너무 큰 그런 힘을 쓰려고 하다 보면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회전근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다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운동하기 전에 회전근개를 좀 펌핑을 좀 시켜주고 풀어주고 운동하면은 훨씬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그 회전근개 좀 풀어준다고 어떤 거 많이 하죠. 운동하기 전에 덤벨 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예. 이게 운동이 될까요? 될까 안 될까? 거의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덤벨 가지고 흔드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바보. 예. 회전근개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회전근개는 케이블이나 그런 밴드 같은 거를 옆에다 건 상태에서 잡고 밖으로 당기면 그때는 의미가 있어. 내지는 밴드를 옆에다 걸어서 안으로 당겨, 내회전. 그건 의미가 있는데, 덤벨은 부하가 위에서 밑으로 작용하죠. 그걸 잡고 흔들어 봐야 회전근개의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회전근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밴드로 안으로 당겨주고 밖으로 외회전 당겨주고, 그걸 많이 해야 돼요. 밴드 잡고 위로 올려주고. 자, 요 근육, 이게 뭐예요? 승모근이죠. 어깨 쪽에 올라와 있죠. 이게 어깨 근육일까요? 등 근육일까요? 등 근육이죠. 예. 승모근은 등 뒤에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예. 분포되어 있는데, 상부 승모근은 어깨 위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깨 근육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는 어깨 근육이 아니고 등 근육이에요. 등 근육. 등 근육인데 상부 승모근만 어깨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자, 그럼 승모근의 기능 나와 있나? 요게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이에요. 자, 상부 승모근의 그 무늬를 볼게요. 기시부가 여기고, 예, 후두골 이쪽이고, 견갑골의 정지에 있어요. 상부 승모근이 수축하게 되면 견갑골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거상, 예, 위로 움직이겠죠. 자, 그럼 중부 승모근이 수축하게 되면 견갑골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후임, 그렇죠. 예. 기시부가 여기고 정지부가 여기에요. 그래서 정지부가 기시부 쪽으로 오겠죠. 한마디로 견갑골을 후면 모음, 후임, 예, 후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하부 승모근은 기시부가 밑에 있는 그 흉추 쪽이고 정지부가 견갑골이에요. 무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견갑골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조상으로 견갑골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네, 조금 내려가요. 이 상태에서 힘 안 준 상태거든요. 근데 하부 승모근에 힘을 주면은 요만큼 내려갑니다. 요만큼. 조금 내려가요. 근데 이제 상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할 때 같이 운동할까요? 어깨 운동할 때 할까요? 주로는 어깨 운동할 때 같이 운동하죠. 왜 그럴까? 견갑골. 응? 어깨 운동할 때 견갑골을. 그렇지, 맞아요. 네. 예.
거의 모든 어깨 운동할 때는 견갑골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상부 승모근이 같이 쓰여. 그래서 같이 쓰였기 때문에 어깨 운동할 때 같이 운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모근 대표적인 운동이 뭐가 있어요? 슈러그죠. 요 슈러그 어깨 드는 거. 예. 이걸 같이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어깨 운동 맨 후에 끝난 다음에 또 그리고 안쪽에 이거는 이제 견갑거근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찬가지 견갑골 위로 올려주는 이런 그런 머슬이고요. 또 승모근을 걷어내 보면 그 안쪽에 또 머슬이 있어요. 이건 등 근육인데 척추의 기시에서 견갑골 안쪽에 정지해 있는 이 머슬이에요. 롬보이드라고 하는 저기 능형근. 능형근의 기능은 뭘까요? 딱 무늬를 보면 알겠죠. 기시부, 정지부예요. 능형근의 기능. 견갑골을 뒤로 모아주는 기능 하겠죠. 그래서 중부 승모근하고 여기 능형근이 거의 비슷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같이 움직여요.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견갑골의 후인, 견갑골 뒤로 모은 자세를 하는 운동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 또 스쿼트, 등을 펴야 되는 운동, 아치를 만들어야 되는 운동, 데드리프트, 스쿼트, 내지는 바벨로, 거의 모든 로우 운동할 때 같이 쓰이는 거예요. 트라페지우스의 액션을 볼게요. The trapezius is the large trapezoid-shaped muscle located in the posterior thorax and neck. It may be separated into 3 groups of fibers: superior, 슈페리어, 상부, middle, 미들, 중부, and inferior. 인페리어, 하부. The origins of the superior fibers are from the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t. 이건 정지하고, 해부학 용어 중에 슈페리어, 인페리어가 있어요. 슈페리어는 위라는 뜻이에요. 해부학 용어예요. 인페리어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슈퍼는 위라는 뜻이죠. 크다 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슈페리어라고 그러고, 인페리어, 여러분들 인프라가 뭐예요? 기초,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페리어는 인프라에 인프라 따가지고 인페리어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인페리어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또 그리고 해부학 용어 중에서 앞과 뒤가 있어요. 앞을 뭐라 그래요? 안테리어, 뒤를 포스테리어. 요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The superior nuchal line, the ligamentum 구두근의 medium, 기시에서 and the spinous process of vertebrae C7. 또 경추에서도 기시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The insertions are to the lateral 1/3 of the clavicle and acromion 쇄골에서 of the 기시하고 scapula. 견봉에서 기시하고 With the origin fixed, 견갑골에서도 the 기시해요. superior fibers elevate the scapula, gliding it toward the 상부 skull. 승모근은 견갑골 위로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The superior fibers also laterally rotate the scapula upward. With the 견갑골을 insertion fixed 상반회전 and the muscle 시켜주는 거예요. contracting on one side only, the superior fibers laterally flex and rotate the head and neck to the 부가적인 opposite 기능인데 side. 고개를 With 돌려주는 the 그런 insertion 기능을 합니다. fixed and the muscle contracting on both sides, the superior fibers extend the neck. The superior fibers are innervated by the spinal accessory nerve. The origins of the middle fibers are from the spinous processes of vertebrae T1 흉추의 through 기시에서 T5. The 옆으로 와서 insertions are to the medial border 견갑국에 of the 견갑골에 정지하고 acromion 있어요. and the superior lip of spine of the scapula. 견봉하고 With the 견갑국에 origin 정지하고 fixed, 있어요. the middle fibers adduct the 그래서 중간 scapula. 승모근이 수축하게 되면은 This is a 견갑골이 gliding 뒤로 movement toward 모이죠. midline. 견갑골의 후인. The middle fibers are innervated by the spinal accessory nerve. The origins of the inferior fibers are from the spinous processes of vertebrae 하부 승모근. T6 through T12. The insertion is to 흉추의 the 기시에서 tubercle of the 위로 spine of the 견갑국에 정지하고 scapula. 있어요.
그래서 승모근은 전부 다 상부, 중부하고 견갑골에 존재하고 있어요. 견갑골을 움직여주는 그런 머슬이에요. The inferior fibers also laterally rotate the scapula upward. The inferior fibers are innervated by the spinal accessory nerve. 예, 이제 삼각근 관련된 운동을 볼게요. 자, 삼각근 운동 중에서 바벨을 가지고 하는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바벨 숄더 프레스라고도 하고 밀리터리 프레스라고도 해요. 이게 용어의 그 명칭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안 돼요, 아직까지도. 그런 바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 교재마다 그 명칭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바디빌딩 생체 볼 때 나는 밀리터리 프레스라고 공부했는데 심사위원이 바벨 숄더 프레스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헷갈리겠죠. 그래서 그거 헷갈리면 이제 막 속으로 이게 뭐지? 생각하다 보면은 심사위원은 이 사람이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공부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공부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용어의 다양성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밀리터리 프레스는 자, 바벨을 너무 와이드 그립이 아닌, 그리고 그렇다고 내려올도 아닌 어깨 넓이에서 약간만 넓게 잡고 이 상태에서 머리 위로 쭉 수직으로 올립니다.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본인의 턱까지만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너무 넓게 잡으면 팔꿈치가 벌어지죠. 그러면은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밀리터리 프레스는 전면, 측면, 후면 중에서 어디 운동일까요? 전면 상하근 운동이죠. 그럼 전면 상하근의 기능은 견관절의 굴곡이죠. 근데 넓게 잡아버리면 뭐예요? 보세요. 견관절이 굴곡 신전이에요? 외전 내전이에요? 외전 내전이죠. 예. 그래서 전면 상하근은 외전 내전일 때보다도 굴곡 신전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잖아요. 근데 넓게 잡는 것보단 좁게 잡으면 팔꿈치 앞으로 모이면서 이렇게 동작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굴곡 신전을 운동하기 위해서 넓게 잡는 것보다 좀 가까이 잡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운동은 전면 상하근만이 아닌 상부 그 대흉근도 같이 작용을 해요. 주둔근은 전면 상하근이지만 협력근은 상부 대흉근 내지는 뭐 삼두근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런 체력단련장 피트니스 가보면 어깨 머신 있죠. 예, 어깨 프레스 머신, 숄더 프레스 머신, 머신 숄더 프레스라고 하고 뭐 숄더 프레스 머신이라고 하는데, 예, 가보면은 어떤 장비 보면 그립이 오버 그립 된 것도 있고, 어떤 장비 보면은 예, 중립 그립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장비는 오버 그립, 중립 다 골고루 잡을 수 있게끔 나온 게 있어요. 라이프 피트니스 장비가 또 그렇더라고. 그립이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오버 그립이 좋을까? 뉴트럴, 중립 그립이 좋을까? 중립. 왜? 크게. 전면 승부에 더 집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숄더 프레스 머신은 측면 상하근 운동이 아니고 전면 상하근 운동이에요. 전면 상하근은 견관절의 굴곡 신전이죠. 예. 그래서 오버그립 잡아버리면은 외전 내전이에요. 그죠? 외전 내전보단 중립 그립 잡아서 굴곡 신전을 해주는 게 더 전면 상하근에 집중이 잘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버그립 잡았다고 해가지고 외전 내전이죠. 외전 내전이라고 해가지고 측면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부학적으로 견관절의
외전 내전은 어떤 머슬이에요? 전면, 측면, 후면 중에서 어떤 머슬이에요? 외전 내전 측면. 측면이죠. 그럼 자, 오버그립 잡아서 하게 되면은 외전 내전이죠. 그럼 측면이 될까요? 측면이 될까 전면이 될까? 측면. 외전 내전이면 측면이 되겠네. 왜 전면이 될까? 해부학적으로 외전 내전은 측면 상하근인데 왜 전면이 될까? 왜냐하면 보세요. 항상 그 타겟 머슬이 타겟 머슬을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관절보단 그 근육이 위에 있어야 돼요. 자 보면 자 경관절을 내회전 시켰을 경우에는 측면 상하근이 위에 있죠. 이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은 측면 운동이 되는데 자그 머신 내지는 바벨을 오버그립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 외전 내전이죠. 그래 버리면 이렇게 외회전을 시켜버리면 측면 상하근이 뒤로 돌아가 버리고 어디가 위로 올라와요? 전면이 위로 올라오죠. 전면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전면 근육에 의해서 외전 내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록 오버그립 잡았다고 해가지고 외전 내전이지만 이거는 측면 상하근이 아니고 그래도 전면 상하근이에요. 100% 전면 상하근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전면 상하근이 약 한 70-80% 쓰이고 측면 상하근도 한 20-30%는 같이 쓰입니다. 자, 비하인드 넥 프레스죠. 자, 바벨을 넓게 잡고 머리 뒤로 내렸어요. 다시 올렸어요. 자, 경관절은 뭐예요? 외전 내전이죠. 경관절 외전 내전입니다. 마찬가지 이거는 측면 상하근이 아니고 어디에요? 전면 상하근이 여기 올라와 있죠. 이거는 전면 상하근 운동이에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바벨을 머리 뒤로 줬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후면 상하근 운동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전면 상하근이에요. 근데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운동 구조상 경관절에 좀 약간 무리가 갈 수 있는 좀 위험한 운동일 수도 있어요. 가볍게 하면 상관없지만 좀 중량을 무겁게 다뤘을 경우에는 경관절에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운동입니다. 그 부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경관절 가동 범위가 나와야 되고, 근데 이제 라운드 숄더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자세가 안 돼. 이 팔꿈치가 뒤로 벌어지고 소인공이 낮아가지고 견갑골이 뒤로 모여야 되는데 여기 안 놔주면 어떻게 됐어요? 바벨을 내릴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게 뒤로 쭉 벌어져야 돼. 자, 그리고 자 바벨을 여기까지 내렸어요. 자, 내리면 상하근은 다 이완이 됐어요. 본인이 가동 범위를 더 크게 준답시고 여기서 이때까지 이렇게 내렸어. 자, 이때는 물론 삼각근도 이완이 좀 더 되겠지만 어디가 많이 이완이 되느냐? 극상근이 많이 이완이 돼요. 항상 이완된 근육이 다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극상근이 이완이 됐는데 그 극상근의 힘으로 다시 들어야죠. 근데 극상근은 굉장히 작은 힘이 없는 머슬이에요. 그 작은 머슬로 그 무거운 무게를 여기서 여기까지 들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머슬이 뭐 파열이 된다거나 그런 상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그 상태에서 너무 많이 내리지 않고 딱 귀까지만 내려야 돼요. 귀 밑으로 내리면은 극상근이 많이 개입을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주동근은 전면 상하근이고 측면 상하근도 좀 쓰이긴 쓰여요. 그리고 어깨 관절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주의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게 뒤로 안 가는 사람들, 여기가 타이트한 사람들은 좀 하기가 힘들어요. 부상의 위험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바벨을 딱 귀까지만 내려야 됩니다. 자,
덤벨 숄더 프레스라고도 하고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라고도 해요. 주동근 타겟 머슬은 전면 상하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 덤벨을 잡고 외전 내전 운동이지만 경관절이 외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상하근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전면 상하근 운동이에요. 그리고 자 덤벨을 귀까지 내렸다가 올릴 때는 덤벨 벤치프레스처럼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위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 밀었다가 다시 원위치 내리고, 그리고 내렸을 때 팔꿈치 각도는 약간 80도, 그리고 덤벨의 위치는 딱 귀 높이 정도. 또 덤벨이 너무 벌어져도 안 되고 너무 모아져도 안 돼요. 또 그리고 항상 강조하죠. 모든 프레스 운동은 전환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면하고 수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돼요. 딱 수직이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간혹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 덤벨 숄더 프레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견갑골을 뒤로 모은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냥 편안한 자세, 견갑골을 한 상태.